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가장 좋아하지 않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이마 보톡스예요. 한번 불알해 보실래요? 불알이실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축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검하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선생님, 이게 왜 나이 들면 누구나 왜 겪게 돼요? 그러니까 안검하수라는 거는 눈꺼풀의 눈뜬 힘이 약해진 증상 그 자체를 말합니다. 눈꺼풀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평생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심장도 약하게 뛰는 것처럼 할아버지들 되면 거의 반절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왜 할아버지들 보면 걸음걸이가 안 좋고 계단 올라갈 때 힘들게 올라가시는 걸 보면 할아버지 다리에 힘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의 눈꺼풀을 보면 처져서 피부가 이렇게 늘어났구나는 당연히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힘차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임이니까 누구나 그 과정을 가게 되죠. 근데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안검하수 수술법하고 쌍꺼풀 우리가 아는 수술법하고는 확실히 다른. 완전히 좀 더 고차원이냐 뭐 그런 거죠. 근육이 이렇게 떴다 감았다 할 때 앞에 있는 피부가 이게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갈 때 여기 있는 근육 부분하고 이 피부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주면 핀 같은 걸로 탁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확 끌려가니까 이제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만 시켜주는 건 쌍꺼풀 수술이고 안검하수 수술은 이 근육의 움직임 자체를 힘차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쌍꺼풀을 만들면 이 근육 입장에서는 물론 가려진 눈동자가 조금 보이는 감은 있지만 이 근육은 약간 힘들어합니다. 뭔가 하나 걸쳤으니까. 걸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덮여있는 눈동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얘가 한 1mm 덜 움직이더라도 얘가 한 3mm 정도 보이면 2mm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검하수 수술은 이 쌍꺼풀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안검하수 수술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쌍꺼풀 수술 더하기 근육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안검하수 수술인데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드셔서 쌍꺼풀 수술하면 싸나워진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여성분인데 왜 젊을 때 수술하면 예쁘게 나오고 나이 들어서 수술하면 싸나워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쌍꺼풀 만들어 봤더니 선은 생기는데 동공이 그만큼 못 따라준다는 거를 의사들이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눈썹 밑을 째서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이마를 올리는 거상을 해서 아예 이 쌍꺼풀은 나이 드시면 하는 게 안 좋아 그래서 그렇게 올리는데 실제로 내 동공의 양을 증가시키는 수술을 해주면 예뻐지기도 하고 젊어 보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이 편해지는 거예요. 안검하수 수술을 안 하고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보통 분들은 8mm, 9mm에서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60, 70대 되면 5mm 정도 남는 거예요. 근데 출발점이 5mm면 어떻게 되겠어요? 2, 3mm 남습니다.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또는 이렇게 손으로 올리기 힘드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죠. 눈이 안 움직이면 이마를 억지로라도 당겨서라도 눈을 뜨려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이마 주름이 안검하수의 100% 척도는 아닙니다. 눈을 많이 못 뜨니까 이마를 많이 써서 두통도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눈이 불편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선생님, 이마 보톡스가 미용에 더 나빠지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다른 미용 시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마 보톡스예요. 왜냐면 저는 눈을 좋아하는 의사고 눈이 예뻐지는 데 관점이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마에 보톡스를 맞으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톤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은 힘이 없어지지만 죽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톤, 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에 보톡스를 맞으면 이 장력이 순식간에 없어지면서 눈썹이 내려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서 오시는 경우를 봤는데 막 이렇게 얼굴 피부 관리하지 않습니까? 뭐 레이저도 하고 다 좋습니다. 딴 거는 다 좋은데 의사분들이 쉽게 이마 보톡스 한번 맞아보세요 그러면 그러죠 하고 딱 맞고 나서 정확하게 2주가 돼서 깜짝 놀라서 오십니다. 이랬던 분이 여기 보톡스를 맞으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톡스 때문에 그러신 거니까 몇 개월 지나면 괜찮으시고 보톡스 중에서는 조금은 약하게 맞거나 아니면 조금 피하거나 하시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눈꺼풀 피부는 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팩을 좀 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촉촉하게 유지하고 피부에는 이제 비타민 C라든지 비오틴 같은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다음에 비비는 것도 여러분들 비빌 때 이렇게 비비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이렇게 비비면 피부를 통째로 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빌 때 시원해지기 위해서 비비는 건데 여기 눈앞에 이렇게 눈물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 거의 한 80~90% 정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압되는 느낌이 있어서 2번 비빌 거 이제 한 번 비비는 효과가 나니까 노화가 좀 줄어드실 거고요. 콘택트 렌즈를 끼면 사실 눈 운동이 좀 줄어듭니다. 제가 한 40년, 50년 정도 콘택트 렌즈 끼신 중년 여성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 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약간 괴이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렌즈를 끼는 분들한테 안경처럼 쓰지 마라. 안경과 렌즈를 번갈아서 끼고 또 렌즈를 많이 끼는 사람은 꼭 물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눈 운동은 이제 적극적으로 눈꺼풀 운동을 하는 건데 자기 안구를 뒤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세게 뜨면 눈알이 쫙 당기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손을 턱을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한 다음에 특정한 부위를 보는 거예요. 약간 높은 부위. 그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뜨라 그러면 자꾸 이마 쓰고 순간적으로 눈에 힘을 팍 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특정 부위를 보면 눈알이 왠지 빵빵해지면서 눈알을 뒤로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날 때 그러면 그게 이제 눈꺼풀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교 씨 나와서 눈알 부라리는 그거를 약간 꽁트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구를 올릴 수 있는 근육에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축복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민교 씨는 분명히 할아버지가 돼도 남들보다 훨씬 젊게 사실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생님 그 운동 선생님 개발하신 거예요? 네, 이건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게 실제로 임상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봤고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 한 번씩 거울 보면서 이렇게 눈을 한번 부라려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부라려지네. 그러면서 아직 안 늙었다 이러고 이제 선생님 그걸 눈을 부라린다는 말이 눈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눈을 부라릴 수 없다는 거는 특정한 발음을 못하는 혀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친구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부라려 보실래요? 부라리실 수 있어요. 그죠? 이 눈꺼풀도 충분히 움직이시는 연습을 하셔서 오랫동안 젊은 눈꺼풀 유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눈꺼풀은 그냥 제 친구인데 그 친구 중에서도 평생을 같이 했었던 그런 친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눈꺼풀이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는데 내가 이해해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다는 걸 얘가 아는 것 같아요. 아주 바닷속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말미잘 같은 거지만 살다 보면 걔들의 인생이 있는 것처럼 아무도 눈꺼풀 근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럴 때 걔네들 연구해 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고 어떤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왜 쌍꺼풀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눈꺼풀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눈꺼풀의 깊이. 쌍꺼풀과 눈꺼풀의 그 깊이를 알면 너무나 재미있어서 딴 걸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거든요. 껌은 전 끊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제일 질긴 게 껌이에요. 굳이 이제 소금으로 이를 닦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어릴 때 안 닦는 사람은 커서도 잘 안 닦더라고요. 밥 먹고 나면 어쨌든 양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